1장. 어두운 감정을 이기는 법. 어두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삶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삶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곤 한다. 그러나 때로는 위로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과도 마주하곤 한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음의 어둠이 들이오는 시기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을 어둡게 만드는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마음을 어둡게 방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무척 위험한 상황이 뒤따르게 된다. 자기 자신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착각들이 일어나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희망마저 스스로 짓밟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감정이 일어나기 전 징후는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보통은 눈치채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씩 밝은 면을 응시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 1. 나의 인생은 어떤 색인가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라는 점이다. 리처드 파인만. 언젠가 한 교육 유튜버가 워라밸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럼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란 말이죠? 라는 예리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는 의문마저 느껴졌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 책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의 저자 알렉스 룽구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어딘가 찔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기 싫은 과제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하기 싫은 업무를 하며 직장을 다니는 시간들은 산다라기보다 버틴다라고 표현되는 쪽이 더 어울린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무적인 공부와 업무들은 제게 있어 신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과 삶을 분리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듣게 되자 일이나 공부를 버텨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던 자신에 대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꼭 버티는 식으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건가? 버티는 삶은 어둡다. 버티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 순간부터 하루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정 시간마다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출근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오전 7시부터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무를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 마음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았죠. 그래서였는지 퇴근을 하고 나면 어두워진 마음을 어떻게든 화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음 날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표현하자면 칙칙하게 어두워진 마음에 매번 알록달록한 색을 칠하려 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딘가 놀러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두운 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룩덜룩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즐거움을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오히려 두려운 감정마저 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저는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지나고 주말이 끝나면 내일 또 괴롭게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그때 머리가 띵해지면서 지금껏 행복에 대해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행복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게 되는 고통들을 덮어버리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선택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위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나 많은 걸까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만 살펴보자면 어두운 삶 위에
무작정 즐거운 일을 더 씌우려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깔로 색칠된 도화지가 보기 싫다고 해서 무작정 다른 색의 물감을 덧칠해버리면 만족스러운 색감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동안 누적된 고통에 보상받으려는 식의 노력은 삶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색깔로 비유된 저의 경험담에서 색칠이 가지는 의미는 표현,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당사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색감이 크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삶이라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해왔나요? 아마 셀 수 없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야 알지 못하겠지만 각자가 가진 머리카락의 수보다도 많다는 것만은 확실할 테니 말이죠. 만약 평소에 내비치는 표현이 충분히 만족스러운가?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표현이라는 행동은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주체가 여러분의 표현을 가장 자주 결정하나요?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표현을 내비치는 존재는 당연히 여러분입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기로 결심했다면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특정 표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이 새어나가고 있는 지점을 발견할지도 모르거든요. 만약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타인 또는 외부 세상이 정해버리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당사자의 삶은 쉽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신이 내비칠 표현을 세상이 랜덤으로 정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표현이 당사자의 본성과 궁합이 맞을 확률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는 주도적인 표현을 방해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로요. 그 분위기들은 성격이 어때야 한다던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인생에 분명한 정답 따위는 없으며 이와 같은 기조들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훈련시키지 않은 사람의 무의식은 일종의 협박으로 느끼곤 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비참해지거나 어딘가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다는 정당성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주변 분위기가 바라는 표현이나 선택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은 그 분위기라는 것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이 내면의 협박은 잘 먹히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이라는 기조를 설파할 만한 사람들이 주로 가족이거나 친구, 학교나 회사의 동료처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라고 하면 한참을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과 타인의 단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답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대로 지적받는 것이 무척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오직 스스로 결정했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논할 때 일어나는 지적은 대부분 지적을 하는 당사자에게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독선적인 지적을 의도적으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지적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을 받는 사람의 솔직한 결정은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표현하자면 가까운 관계라는 녀석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인질로 삼아서 여러분의 결정을 바꿔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벌어질 것 같다면 주변의 소리에서 잠시 멀어져 보세요.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감정을 추스를 여유를 안겨주고
차분한 마음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지적할 필요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보세요. 즉, 나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침묵을 편안한 것으로, 표현은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